여러분, 지금 통장에 비상금이라고 넣어두신 3천만 원, 5천만 원. 혹시 그 돈이 안전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서 훔쳐간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믿었던 은행과 시간이 그 돈의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까지 간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들 아유, 물가 오르겠네, 해외여행은 다 갔네 하며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게 아닙니다. 환율 1,500원 시대가 되면 우리 같은 서민들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되지만 반대로 이것을 미리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은 가만히 숨만 쉬어도 재산이 복사가 됩니다. 남들이 곡소리 낼 때 혼자서 조용히 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과거 IMF 때는 우리가 젊기라도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지만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지금은 한번 삐끗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뜬구름 잡는 경제 강의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자산을 얼마나, 어디로,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생비밀노트 정혜원 소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보지 않은 분의 10년 뒤 통장 잔고는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생존 매뉴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경제가 어렵다, 위기다 라는 말을 들으면 습관적으로 1997년 그 추웠던 IMF 사태를 떠올리십니다. 금 모으기 운동하고 아껴 쓰고 가장들은 거리로 내몰렸던 그 기억 때문에 막연한 공포감을 느끼시죠.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때의 위기와 지금의 위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IMF 때는 급성 심근경색 같은 거였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억 하고 쓰러진 거죠. 그래서 수술 잘 받고 약 먹고 우리가 다시 으쌰으쌰 땀 흘려 일해서 빚을 갚으니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경제도 우리 몸도 젊었으니까요. 하지만 2025년 지금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병은 다릅니다. 이건 만성 당뇨나 암에 가깝습니다. 몸은 이미 늙어서 기초 체력은 바닥인데 병은 아주 천천히 소리 소문 없이 우리 몸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게 확 터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다가 손 쓸 틈도 없이 당하는 겁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그것도 비정상적으로 많이 풀렸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이 곰탕을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하게 우러난 국물이 한 냄비 있습니다. 그게 우리 경제의 진짜 가치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거기다 맹물을 10바가지, 20바가지 계속 붓습니다. 양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국물 맛은 어떻게 될까요? 밍밍해지다 못해 그냥 맹물 맛이 나겠죠. 지금 우리가 쓰는 5만원권, 만원권의 가치가 딱 그 짝입니다.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찍어낸다는 미국조차 돈을 약 9배 정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찍어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44배가 넘는 돈을 풀어댔습니다. 미국보다 5배나 더 빠르게 더 많이 돈을 푼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1억 원이면 전세도 구하고 꽤 큰 돈이었는데 지금 1억 원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는 전세 보증금은커녕 월세 보증금으로 내기에도 빠듯합니다. 숫자는 똑같은 1억인데 돈의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저축한 돈을 정부와 은행이 맹물 붓듯이 희석해버린 결과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 상황을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더 끔찍합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서 시중의 돈을 빨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금리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빚내서 집 산 영끌족들
하루하루 버티는 자영업자분들 줄 초상납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환율이 미친 듯이 솟구쳐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게 되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결국 지금의 환율 1,400원, 1,500원 시대는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 통장에 계속 영향을 줄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 경제가 병들어가고 우리 돈 가치가 떨어져서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오히려 정부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놀랍게도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빚 많은 정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요? 자, 아주 쉽게 초등학생 손주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쌀 한 가마니 값을 빚졌다고 칩시다. 쌀값이 10,000원일 때는 제가 열심히 일해서 10,000원을 갚아야 하죠. 그런데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서 쌀값이 20,0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는 절반으로 뚝 떨어진 셈이 됩니다. 그럼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예전 가치보다 훨씬 적은 부담으로 아주 가벼워진 돈으로 빚을 퉁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지금 나라 빚이 수천조 원에 달한다고 뉴스에서 보셨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빚을 갚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돈을 마구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갚아야 할 빚의 실질적인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반면에 꼬박꼬박 저축해서 현금을 쥐고 있는 우리 같은 국민들의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앉은 자리에서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두고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부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다.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바로 현금을 쥔 선량한 개인의 주머니에서 빚을 진 정부와 거대 자산가들의 주머니로 이동하는 겁니다. 정부가 여러분 집에 찾아와서 세금 더 내세요 하고 고지서를 들이밀면 다들 화내고 난리가 나겠죠?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교묘한 방법을 쓰면 여러분은 돈을 뺏긴 줄도 모르고 아유, 마트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 사장님이 너무하네 하면서 애꿎은 상인들 탓만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의 무서움입니다. 세금 고지서 한 장 없이 여러분의 동의도 없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물가가 1년에 5%씩만 오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년이면 물건 가격이 거의 1.6배가 됩니다. 그런데 내 연금은 그대로고 은행 예금 이자는 고작 3%라면 저는 매년 2%씩 10년 동안 꼬박꼬박 제 재산을 세금으로 헌납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우리 50대에서 70대 시청자님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월급이 쑥쑥 오르는 30, 40대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임금 인상 투쟁이라도 해서 월급을 올리지만 은퇴하신 분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고정된 연금, 고정된 이자 소득으로 버텨야 하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니 삶의 질이 수직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빚이 우리 돈으로 5경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5조 원도 아니고 5경 원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미국도 한국도 결국 이 산더미 같은 빚을 녹여 없애기 위해 계속해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눈 뜨고 코 베이듯이 이 도둑질을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흐름을 역이용해서 내 자산을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이 난리통에도 돈을 벌까요? 자, 이제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까지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대한민국은 아주 잔인하게도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원화 자산만 꽉 쥐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여기 속하실 겁니다.
나는 평생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 돈 쓰고 집도 한국 아파트인데 환율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다 오릅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 차에 넣는 기름, 여름에 쓰는 전기 다 외국에서 사오는 겁니다. 내 연금 통장에 찍히는 돈은 그대로 100만 원, 200만 원인데 마트 가서 장을 보면 카트에 담기는 물건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생활비가 폭등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입니다. 내가 가진 10억 원짜리 아파트,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계산했을 때 가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외국인들 눈에는 한국 자산이 똥값이 됐네네? 하면서 헐값에 주워 담기 딱 좋은 시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국부를 유출당하는 꼴이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류, 즉 스마트한 생존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창한 투기꾼이 아닙니다. 그저 자산의 일부를 달러나 미국 주식, 금 같은 글로벌 자산으로 미리 바꿔둔 분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환율이 1,200원일 때 1달러를 사둔 사람은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가만히 앉아서 25%가 넘는 수익을 봅니다. 남들은 물가 올라서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이분들은 환차익으로 늘어난 자산 덕분에 오히려 구매력이 짱짱하게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입니다. 제가 금융 밥 먹으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분들이 누구냐면요. 은퇴자금이라고 평생 모은 돈을 오직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은행이 제일 안전하잖아, 원금 보장되잖아 하시죠. 그 마음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 피 같은 돈이니까요. 하지만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는 은행이 여러분의 돈을 가장 확실하게 갉아먹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볼까요? 은행이자 고작 3%, 4% 줍니다. 그런데 세금 떼고 실제 물가 오르는 거 5%, 6% 감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길수록 내 돈의 가치는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런 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줬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한국 돈, 원화는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계라는 큰 바다에서 보면 아주 작은 조각배일 뿐입니다. 파도가 치면 뒤집힐 수 있어요. 내 노후를 책임져줄 든든한 보디가드, 큰 배가 필요합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려도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가도 내 자산 가치를 지켜줄 진짜 안전 자산들이 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절대로 먼저 권하지 않는 진짜 부자들이 금고 속에 모셔두고 있는 3가지 보물.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같은 난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자산은 명확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내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패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사러 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흐름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무기는 뭐니 해도 금과 은입니다. 금은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신의 돈입니다. 종이 화폐가 휴지가 될 때 유일하게 살아남는 게 금이죠. 요즘 뉴스 보시면 중국이나 러시아 중앙은행들이 미친 듯이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 달러도 못 믿겠고 자기네 돈도 불안하니까 진짜 돈인 금을 쟁여두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도 금 한 돈의 가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으니까요. 특히 은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은은 귀금속이기도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돼 필수 소재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요즘 핫한 인공지능 반도체에도 은이 들어갑니다. 은은 금보다 저렴해서 소액으로 모으기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은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고 해요. 쓰는 데는 많은데 캐내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무기는 달러입니다. 미국 망한다 소리 나오던데 무슨 달러냐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죠. 하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아직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진 돈은 달러입니다.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마치 시소처럼 반대로 올라가서 내 자산을 방어해 주는 게 바로 달러입니다. 거창하게 환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달러 예금을 하거나 미국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같은 걸 조금씩 사 모으는 것만으로도 내 자산에 튼튼한 보험을 드는 셈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입니다. 아니 소장님, 나이 먹고 그 도박 같은 걸 하라고요? 하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상품을 내놓고 있고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에도 비트코인이 담기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하는 투기 수단이 아니라 이제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디지털 금으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어서 희소성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전 재산 털어서 사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고 돈의 흐름이 바뀌는 걸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산의 아주 작은 일부로 공부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래? 그럼 당장 집 팔고 적금 깨서 금 사고 비트코인 사야겠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그런 몰빵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나 특히 수천 년을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나눠 담아야 안전할까요?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만 몰래 가르쳐준다는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쫓겨 다녔습니다. 오늘 잘 살다가도 내일 당장 짐 싸서 도망쳐야 했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한 나라의 화폐나 들고 튈 수 없는 부동산에 전 재산을 몰빵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들고 떠날 수 있고 세계 어디서나 가치를 인정받는 다이아몬드, 금, 그리고 머릿속에 지식에 투자했죠. 그들의 지혜를 우리 노후 전략에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건 아주 현실적이고 따라하기 쉬운 10%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전체 자산에서 딱 10%, 그것도 부담스럽다면 5%만이라도 원화가 아닌 다른 자산으로 옮겨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은퇴자금으로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4,500만 원은 평소처럼 예금이나 채권에 안전하게 두세요. 그리고 딱 500만 원 정도만 떼어서 미니 골드바나 실버바를 사두거나 달러 통장에 넣어두는 겁니다. 혹은 손주들 과자 사줄 돈 조금 아껴서 비트코인을 아주 조금만 사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1년, 2년에 걸쳐서 조금씩 옮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환율이 폭등하고 한국 경제가 휘청거려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 내가 사둔 달러와 금값이 오르면서 전체 자산의 손실을 막아줍니다. 이걸 금융용어로 해지, 우리말로는 울타리치기라고 합니다. 내 자산이 도망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는 거죠. 부동산 하나, 원화 예금 하나, 이렇게 달랑 2개만 믿고 100세 시대를 건너가는 건 구명조끼 하나 없이 망망대해 태평양을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파도가 잔잔하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태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제가 금융 현장에 있을 때 정말 많은 분이 그때 조금이라도 바꿔둘 걸 하고 후회하는 걸 봤습니다. 어르신들, 이거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자산의 국적을 좀 다양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말, 그게 바로 최고의 금융 지식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주머니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세종대왕님, 즉 한국 돈뿐이라면 지금이 바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준비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내 가족과 나의 평안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공호가 되어줄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길었는데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 본전은 뽑으시는 겁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은 챙겨가세요. 첫째, 지금 경제 위기는 잠깐 앓고 마는 감기가 아니라 만성질환입니다. 환율 상승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만 쥐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에 내 노후 자금이 살살 녹아 없어집니다. 셋째, 유대인처럼 자산의 딱 10%만이라도 금, 은, 달러 같은 진짜 돈으로 바꿔두십시오. 그래야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남습니다. 불안해하기만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걱정만 하는 사람과 그래, 내일 은행 가서 달러 통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고 움직이는 사람의 10년 뒤 미래는 천지 차이일 겁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그동안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나라 경제 일으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소중한 열매를 뺏기지 말고 잘 지키셔야죠. 혹시 나만의 자산 방어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지혜를 나눠주세요. 나는 금을 이렇게 모은다. 나는 달러를 이렇게 한다. 여러분의 경험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대비해서 이 거친 파도를 웃으면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통장이 늘 두둑해지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비밀노트 정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